한 번도 경험 못한 위기, 바로 그곳에 기회가 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무려 1%를 빅컷이라는 뉴스와 함께 나왔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얼마 되지도 않은 2주 전에 0.5%를 내렸는데요. 또다시 1%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 부양 대책을 같이 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전 세계에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빠른 그런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건지 각국의 정상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각각의 경기 부양책을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미 다 보셨겠지만 자,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모두 다 엄청난 폭으로 하락을 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이 떨어지는 게 절벽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패닉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과 유럽 증시도 도미노 현상으로 같이 한국, 중국, 상하이,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모두 다 폭락을 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패닉의 지난주 한 주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폭락이 오는 와중에 각각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책들을 금리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양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뉴스 중에 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각 그 정부에서 긴급 자원을 주에 지금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뉴욕에서 북쪽에 동북쪽에 있는 지역에는 또 그 군인까지 투입하면서 그쪽에 대한 관리를 지금 철저히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차 뉴스만 하더라도 이런 뉴스가 나오자 또 런던 증시라든가 다우지수가 또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자, 오늘 아침 뉴스 나온 대로 두 번째로 긴급 처방을 또 내렸죠. 말 그대로 13일 만에 어마어마한 또다시 금리 긴급 추가를 한 겁니다. 인하를 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시키고 각 기업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가계대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시면 5천억 불 국채와 2천억 불의 모기지권을 매입하겠다. 무려 7천억 불의 어떤 금액에 투자를 해서 사들이겠다,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은 말 그대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비단 미국만 이러진 않는 거죠. 아침에 뉴스에도 나옵니다만 캐나다, 독일, 영국 총리들이 모두 다 머리를 맞대고 화상회의를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말 그대로 위기를 전부 극복하기 위해서 각 나라 정상들과 수뇌부들이 현재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이 상황을 지금 돌파하려고 돌파구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위기가 계속해서 지속되겠습니까? 이러한 노력에 의하면 얼마든지 극복이 되는데 바로 시간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만 온 세계가 지금 다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달 전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지금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대응하다시피 우리도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자꾸 기준금리를 안 내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돈만 풀고 계속 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부동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나라에서 지금 11조 원이 넘는 추경을 긴급히 편성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자, 이 11조가 넘는 돈이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현재 자, 이 돈이 개인한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정말로 이 위기에 쓰러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마련해서 더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개인한테 50만 원, 100만 원 주고 그 다음 해에 세금을 다시 거두려는 것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이런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무너지지 않는다.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같은 그런 11조 원 이외에도 토지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뭐 SOC 사업까지 한다면 무려 100조가 아니라 1000조 원이 넘는 돈들이 유동성 자금이 풀리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 자금이 풀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특히나 토지 보상금이 나가는 것 중에 무려 80%가 어디다? 모두 다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전에 참여정부 시대 때도 이렇게 토지 보상금이 풀렸을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 주변의 땅값이 올라가고 결국은 다시 부동산 값이 상승하는 그런 과거의 경험, 과거의 데이터를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한국은행에서 계속 기준금리를 남들은 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0.5%도 아니고 1%까지 통합 1.5%라는 어마어마한 금리를 내려서 0%, 0.25% 그 안에까지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할까요? 이 부분이 두려운 거죠.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총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총선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 부분을 불안하기 때문에 눌러봤는데 결국은 나라에서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유동성 자금이 풀리고 거기에 또 금리 인하까지 되게 되면 말 그대로 부동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스스로 인정하는 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못 내린다. 그러면서 지금 통화정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통화정책 때문에 기준금리를 그러면 안 내렸나요?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아마 조만간에 기준금리가 내리면 자 이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합돼서 시중에 갈 곳 없는 자금들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안전자산 바로 부동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각각의 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코로나 때문에 풍선 효과가 잠깐 정체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 인천, 동탄, 평택, 오산, 심지어 병점 곳곳에서 의정부, 청라, 송도 다 지금 계속해서 풍선 효과가 마치 두더지 게임 아시죠? 하나 때려잡으면 옆에서 올라오고 이쪽 잡으면 저쪽에서 올라오고 곳곳에서 올라온 이런 것들이 마치 두더지 게임, 풍선 효과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단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춤해 있는 상태이지만 분명히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오늘 벌써 이제 2자리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확진자가. 자, 3자리에서 2자리. 이제 한 자리로 갈수록 아마 안정기를 찾아갈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360일 지속되고 내년까지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체라든가 혹은 기존에 부동산을 투자했던 분들이 지금 말 그대로 위기가 왔습니다. 자, 그분들이 자금이 급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중 통화량 퍼지고 증가하고 추가 금리 인하되면 결국은 부동산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근데 부동산은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경기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주춤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질 것은 유동성 자금. 게다가 공급량이 풍부하다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울 도심이라든가 주요 사람들이 원하는 인기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다 묶인 상황이고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 부족 심화되게 되면 결국 부동산의 방향은 상승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위기인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물건을 발굴할 수 있는 발로 뛰는 사람에게 기회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을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역도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서울 도심에서 경기권으로 또 전국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것들이 다시 도심으로 오는 그러한 과거의 데이터가 있었다는 거, 과거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자금이나 혹은 투자처라든지 위치라든가 입지라든가 본인이 보신 물건이 땅인지 아니면 토지가 아니라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아니면 빌라인지 다세대 중에서도 구옥인지 아니면 신축인지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선착순 10분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개인의 입장에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게 그리고 정말 이 시기에 나오는 좋은 물건이 뭔지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드린다면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을 거라 제가 생각합니다. 자, 단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모든 분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10분에 한해서 선착순 10분에 한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투자처로서 좋은지 방향을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캐롤 버넷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바로 실천과 도전,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 최근에 미스터 트롯이 엄청나게 많은 세간의 화제거리를 낳고 있습니다. 15,000명이 지원했고 그중에 준결승, 결승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왜 바뀌었을까요? 무명 가수 15년, 20년 하던 그들이 어느 날 이제는 스타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노력이 있었고 또 그들은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문을 두드렸던 거죠.
예, 이번에 뭐 진선미의 미가 됐던 좀 어린 친구, 대학생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 도전만으로도 예, 영광이나 생각하고 도전했는데 결승에서 3등을 하는 예, 그 친구를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도전해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지만 열리는 것이다. 그 타임과 시기와 도전은 바로 내 자신,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도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성공 투자 되셔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 옆에 제가 항상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